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네.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나는 이때 뭐 처음 만났다든가. 저는 처음 뵀을 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이제 여러 인권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던 데서 뵀는데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국회 13대 국회 때 저는 그때 평민당 이해찬 초선 의원의 이제 보좌관이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통일민주당 소속의 초선 의원이셨는데 두 분 다 국회 노동상임위원회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 열릴 때마다 가서 뒤에 방청석에서 보는 거죠. 그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예. 사나이로서 남들로서 매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정의감이랄까요? 예.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대놓고 뻔뻔하게 그 옳지 못한 일을 이렇게 옹호하는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울분을 못 참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속에 진짜 불덩어리 같은 게 있는 분 같다 그런 느낌이 왔죠. 예. 대통령 되기 전에 노무현의 모습이 어땠길래 호남 사람들이 주목한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속으로는 김대중 총재를 더 높이 평가했죠. 80년대에. 네. 근데 이제 거리의 투쟁 시대에서 제도권 안에서의 투쟁 활동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가 바뀐다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평민당 간판으로는 부산에서 당선을 바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스카우트 제안을 했고 그러면 아무도 그 무서워서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동구에 가서 허삼수 씨하고 붙겠다. 그때 부산 동구 허삼수. 예, 오공화국의 빅3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가서 부딪혔는데 글쎄요, 이제 왜 광주 분들이 그때 경선 때 이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면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지향 또는 정치적 가치, 네. 목표 이게 있죠. 저는 그 세 가지로 압축하는데요. 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3대 위기론 말씀하셨죠. 민주주의의 위기, 그다음에 서민 경제의 위기, 남북 관계의 위기. DJ가 말씀하신 거죠. 그 세 가지가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평생 동안 추구해온 가치예요. 민주화, 그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이 행복한 그런 경제, 잘 사는 나라. 세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이 세 가지가 김대중 정신의 요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이어만 나갈 수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다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고, 그리고 보니까 이인재 씨가 나가면 못 이긴다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심이 확 그쪽으로 그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의 특징 이것에다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정책 노선, 정치 노선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민심이 광주에서 표출됐던 거 아닌가. 물론 그 배경에는 부산서 여러 번 그 평민당 또는 소위 김대중당이라고 이제 기자들이 비아냥거리던 그 당의 깃발을 들고 3번이나 낙선했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광주 시민들의 어떤 연민 또는 어떤 미안함, 네. 고마운 이런 것도 있었겠죠. 10년 맞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 호남과 노무현이 서로 또 화해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지지자였어요, 호남이. 예. 지지하는 층과도 이렇게 사랑했다가 또 오해가 발생했다가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상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아까 모두의 말씀인 정면 돌파,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검사와의 대화였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고 그 정면 돌파의 모습에 그때 당시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대통령 씨도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캐릭터에 관한 문제예요. 캐릭터. 예, 혹은 기질에 관한 또는 이제 개성,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건데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민주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뿐이셨어요. 네.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요소가 있긴 했지만 저쪽 당으로 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요. 최초로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우리가 아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캐릭터가 정말 달라요. 인생을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희 김대중 대통령 어록 중에서 정치인들한테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두 개를 다 가지라고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보다 한 발자국 혹은 반 발자국만 앞서가라고. 근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신의 정치적 생애에서 얻으신 결론이에요. 그 수십 년간 선거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분이고 요만큼만 삐끗해도 금방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 생명과 물리적인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정치를 수십 년간 하셨잖아요. 이분은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도치 않았던 작은 오류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요. 옳은 말씀이시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이 저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노무현 대통령은 로맨티스트예요, 기본적으로요. 로맨티스트. 예, 그러니까 그 격동, 격정, 질풍노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보통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말할 때가 이 낭만주의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걸음 앞서가거나 또는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이해관계를 타산하는 것이 아니고 옳냐 그러냐 이걸 딱 가린 다음에 아주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아예 들어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반발짝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이받아 버려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분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 캐릭터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네.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 색깔대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떠날 때도. 그래? 꿇고 살아라 이거지. 빌고 살아라 이거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몰랐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이지만 일단 내가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니들이 증명했으니 이제 무릎 꿇고 빌고 구걸하면서 살아라 이거지. 난 그렇게 안 살아. 예?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이런 캐릭터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빌면 살려줄게 라고 말할 때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면 이 캐릭터로 사신 분이에요. 예, 검사와의 대화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거기서 예, 이런 캐릭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언론과 불편했던 거요. 그 다음에 4대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 뭐 국정원장 독대도 안 하시고 뭐 정보보고도 안 받으시고 이런 거 섰거든요. 다 이게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남겨졌던 우리 사회의 여러 조건 이것과 노무현이라는 이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대통령이 예, 마찰하면서 빚어낸 사건들이에요. 바람 싹 불면 예, 김대중 대통령은 은은한 소리를 오랫동안 내는 그런 존재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높고 강한 소리를 단절적으로 팍팍 내는 분이세요. 근데 시대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다 저마다 이 소리를 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이한 캐릭터, 이분의 개성 이런 것들이 당대의 이 사회 현실과 마찰을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봐요. 다 에피소드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럼 미완으로 끝났고요. 성공 못했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기득권들은 근데 퇴임했으면 가만두면 될 건데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각을 세우고 가만두지 않았는가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네.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네.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그 뭐 청와대 그 자료
노무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남겼던 그 자료 복사본 하나 회고록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괴롭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특수활동비 쓴 내역까지 다 뒤져가지고 비서관을 구속시키고, 이렇게까지 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셨냐, 그걸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죠, 제가. 그리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의도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네. 세태죠, 세태. 세상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그 기간의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굉장히 무서워져요. 진짜 저도 젊었을 때는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인간 자체가 무섭구나. 인간 세상이라는 데는 이런 곳이구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으로 보게 되면, 기득권 집단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정면으로 대든 놈은 놈이라는 표현도 같다. 저렇게 정면으로 대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꽉꽉 눌려서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대드는 놈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검찰, 일부라고 하죠. 일부 검사들, 일부 언론, 일부 정치 세력,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밟아 죽여야 다시는 대드는 놈이 없어. 이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죠. 네. 유시민 이사장님, 그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 중에 노무현의 시대가 올 것인가, 그 대화 기억하십니까? 예. 얘기해 주신다면. 그게 2002년 7월 달에 저는 국민경선 때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민주당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하려니 해서, 저는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하던 일로 돌아와 있었는데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뜬금없이 저한테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죠. 100% 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 역사의 방향인걸요. 근데 그 시대가 되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후보님은 이제 새로운 물결의 첫 파도를 타신 분이라 마음먹은 곳까지 못 가실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음 파도가 와서 갈 거고, 그런 시대가 오면 뭐 후보님 안 계신다고 그게 뭐 큰 대수입니까? 제일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말씀드릴 걸, 그런 후회도 많이 했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는 이제 떠나고 안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노무현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퇴임 후에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대통령이고 오래지 않나 싶고요. 서거 10년 됐는데 지금 노무현을 기리고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무엇라고 보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선호도 조사 이런 게 국민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몇 해 전부터 제일 높게 이렇게 나오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두 분을 합치면 압도적 과반수가 됩니다, 지금. 근데 저 이제 비유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높은 산 같으세요. 우러러 보기에는 좋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막 너무 똑바로 살아온 분 같은 그런 느낌.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기도 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살았을 때는 바다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그래서 늘 강물처럼이라는 사인을 잘 쓰셨어요. 사람 사는 세상하고 같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분을 개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재단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강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 같은 분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또 실제로 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사유로 좋아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예.